안나쌤입니다. 오늘 함께할 수업 영상의 주제는 생활 속 디자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활 속 디자인의 두 번째 시간 핵심 질문은 첫째, 제품 디자인과 환경 디자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품 디자인과 환경 디자인의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디자인 첫 번째 시간에는 시각 디자인의 정의를 이해하고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시각 디자인의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각 디자인이 시각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모든 디자인을 말하며 사람들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시각에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모든 디자인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 수업 영상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품 디자인이 무엇인지, 환경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제품 디자인과 환경 디자인의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디자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품 디자인은 제품의 신미성과 인간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디자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외형적인 모습, 외형적인 특징을 결정하는 종합적인 문화 창조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산업 디자인, 공예 디자인, 패션 디자인 등이 제품 디자인에 포함됩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제품 디자인의 사례는 2019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개최한 공모전에서 제품 디자인 부문에 수상을 한 제품입니다. 선생님이 절대 이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온 제품 디자인 사례는 마이크인데요. 마이크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에 접어드는 오늘날 수요가 급증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몇 년 전부터 영상 촬영을 종종 해왔기 때문에 마이크를 미리 가지고 있었는데요. 선생님처럼 영상 촬영을 하거나 혹은 1인 방송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마이크를 사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본 경험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1인 방송을 제작해보고 싶어서 마이크가 필요해요. 그럼 마이크를 사기 위해서는 마이크를 사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마이크를 판매하는 가게에 미리 방문해서 사전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이크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이크를 고를지 고민합니다. 그럼 마이크를 고를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보통 가격, 성능, 그리고 디자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세상에 마이크가 딱 하나만 있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 마이크를 고르겠지만 세상에는 수백 가지의 마이크가 존재하고 그 마이크들은 가격, 성능, 디자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죠. 가격과 성능이 비슷하다면 우리는 이제 디자인을 두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속 제품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개최한 굿디자인 제품 디자인 부문에 수상을 한 큐마이크인데요. 디자이너들은 제품이 가진 기능을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독창적인 마이크의 외형과 접목시킵니다. 이 제품 디자인의 경우는 ASMR과 120도 각도의 지향성 모드, 360도 방향의 전방향 모드의 기능을 함께 다이얼 조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하네요. 아마 디자이너는 이 제품의 세 가지 기능을 어떻게 배치하면 사용자들이 편할 것인지, 그러면서도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했을 겁니다. 제품 디자인에는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죠. 참고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제품과 선생님은 아무 관계가 없으며 선생님은 다른 3만원짜리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19년도 수상작 중 또 다른 제품 디자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마찬가지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최한 공모전에서 수상한 제품 디자인 사례입니다. 이 사진 속 제품은 무슨 용도로 쓰이는 걸까요? 이 제품 디자인은 모바일 경험과 시각적인 음악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로테이션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음악은 사실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귀와 눈을 동시에 사용해서 음악을 즐길 수 있게끔 디자인한 스크린이라고 하는데요. 가구나 액자처럼 공간을 꾸며주는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디자인이네요. 방금 본 두 제품 디자인이 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디자인들이었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 디자인의 사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다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접목된 디자인을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2019년도 제품 디자인 학생 공모전 수상작인 이지 오스크예요. 선생님은 수상작 갤러리에서 이 작품을 발견하고 이 학생이 참 디자인을 잘했구나, 발상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품 디자인 이지 오스크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키오스크 사용의 문제점, 즉 일반적인 키오스크의 스크린의 위치가 어린아이나 노년층 혹은 장애인에게는 맞지 않는 부분을 감안해서 3개의 거리 센서를 통해서 사용자의 키 혹은 높이를 감지해서 화면 위치가 자동으로 조정되게끔 디자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품 디자인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될 사람들의 삶을 고려하고 기능적인 부분의 요구와 제품의 아름다움을 조화시키는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앞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역시 사람들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의 사례인데요. 타고 다닐 수 있는 유아용 링거대입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어린 동생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큰 링거대에 링거줄을 꽂게 되어 있죠. 아이들에게는 너무 크고 또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그 큰 링거대를 보호자와 함께 끌고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건 그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인데요. 평소에는 병원 침상에 누워있을 때 세워서 링거대로 사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이동을 할 때에는 누워서 타고 다닐 수 있게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 디자인을 보면 디자인이 정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 디자인과 좀 비슷한 뉘앙스의 또 다른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모양 링거인데요. 병원에 처음 가거나 혹은 병원 생활을 오래 해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병원이라는 곳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결코 즐거운 공간은 아닐 거예요. 그건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성인들은 병원의 특수성을 알고 이해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기 어렵죠. 이 동물 모양 링거 디자인은 그런 아이들의 병실 생활에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기 위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했을 때 제품 디자인이 제품의 신미성과 인간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디자인 활동이라는 것이 조금 쉽게 이해가 가시죠? 제품 디자인의 여러 사례들을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제품 디자인의 여러 사례들은 이 정도로 보고 이번에는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디자인은요, 사람이 생활하는 실내 공간, 가구, 주택, 정원, 도로와 건물, 거리의 시설물 등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조화와 통합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건축 디자인, 공공 디자인 등이 환경 디자인에 포함됩니다. 환경 디자인의 중요한 점은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생태계를 보다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다루는 디자인이라는 것인데요. 이때 환경은 실내 환경, 실외 환경, 상업 공간의 전시, 박람회 계획, 도시 환경 등을 포함합니다. 선생님이 환경 디자인의 첫 번째 사례로 가지고 온 디자인 작품은 춘천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공공 캠페인 작품입니다. 지역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이웃사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정서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작품인데요. 지금 보는 사진처럼 택시 승강장, 그리고 길거리 담벼락 등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덧붙여 넣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사진 속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5원칙 같은 정보와 디자인을 함께 어우러지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리 표지판에도 지금 보는 것처럼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디자인의 경우는요, 환경 디자인인과 동시에 공공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환경 디자인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공간을 더욱 아름답고 생기있게 만드는 활동으로 건축, 오개, 인테리어, 산업, 공예 등 디자인 분야를 종합적인 시점에서 통합하여 하나로 묶는 디자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공공 디자인은 도시계획, 지금 보는 것과 같은 거리시설물, 그리고 도로미와 교통표지기구 등을 포함하여 개개의 디자인이 물리적 기능을 갖출 뿐 아니라 시각적 환경의 한 요소로서 계획되어야 하는 디자인입니다.
이 춘천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의 디자인은 환경 디자인이면서 동시에 공공 디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또 다른 환경 디자인의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2018년 공간환경 디자인 부문 수상작인 우리 동네 행복경관 프로젝트인데요. 앞서 살펴본 환경 디자인이 학생들의 등하교할 수 있는 공간, 즉 통학로를 중심으로 디자인된 것이라고 하면 이 사례의 경우는 동네 전체로 좀 더 공간의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주차금지 푯말이나 택시 승강장 혹은 의류 수거함, 그리고 우리마을 게시판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환경이라는 공간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심미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환경 디자인이 갖는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디자인의 또 다른 사례로는 이번에는 지하철이라는 공간,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디자인은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지하철 손잡이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며 사용해야 하는 지하철 손잡이에 자외선 살균이 가능하도록 한 아이디어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거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더욱더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환경 디자인의 마지막 사례로는 학생 수상 작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초등학생의 발상이 뛰어나서 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환경 디자인의 제목은 문화재를 이용한 나무 디자인입니다. 이 작품을 제작한 학생이 쓴 글을 보면 이 환경 디자인을 어떻게 제작하게 되었는지 그 의도가 잘 드러나 있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지난 겨울 경복궁에 놀러 갔을 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지프로 엮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나무 옷이 너무 옛날 사람들의 옷처럼 낡고 추워 보여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관광지인 경복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새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털실을 엮어서 옷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멋진 문화재들을 밝은 색으로 디자인해 넣었습니다. 이런 디자인으로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밝고 따뜻한 느낌을 전하고 뛰어난 문화재로 알리고 싶습니다. 이 글과 작품을 보니까 환경 디자인을 참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디자인 표현 활동 하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생활 속 디자인 표현 활동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혹은 생활 속 공간에서 평소에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이 있었나요? 어떤 물건이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공간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 방의 공간도 좋고 우리 집 앞 공터 혹은 버스 안도 괜찮아요. 내가 평소에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이나 아쉬움이 항상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 볼 수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즉, 오늘 배운 제품 디자인 혹은 환경 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개선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고 스케치해 보는 것인데요. 선생님이 예시로 중학생이 제작한 개선 아이디어로 멀리서도 알 수 있는 교통사고 알림 풍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은 이 수상작을 보고 이 학생도 참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이런 제품은 꼭 필요할 것 같다. 만약에 실제 판매를 한다면 선생님은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아이디어의 출발점을 살펴보면 이 친구가 쓴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알지 못하는 이유로 차가 꽉 막혀서 아빠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까이 가서 보면 교통사고가 났거나 차량의 고장 상황인데 뒤에 줄지어 있는 운전자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너무 답답하고 정체를 인지하지 못한 급정거로 2차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디자인으로 비상삼각대가 바람이 빠진 풍선 형식으로 자동차 트렁크 안에 부착되어 있어 비상 상황에 트렁크를 열고 버튼을 누르면 높은 곳으로 풍선이 날아오릅니다. 이것을 발견한 뒤 차량들은 도로의 문제를 멀리서부터 알고 마음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여 2차 사고도 예방하는 디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친구는 평소에 차가 막혔을 때 왜 막혔을지 알 수 없는 답답함, 불편함을 아빠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건데요. 자동차에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씩 비치해 놓은 비상삼각대는 차 가까이에 가면 보이지만 멀리서 이미 밀려있는 차들은 그걸 볼 수 없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풍선형을 떠올린 거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처럼 평소에 내가 조금 불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디자인을 바꿔보면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변경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글로 작성하고 한번 스케치해 보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디자인 두 번째 시간, 저는 안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